안녕하세요. 스케치업 2021 1시간의 기본기 익히기 강사 최희선입니다. 스케치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능이 매우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토캐드, 3D 맥스, 라이노 3D 등의 기타 그래픽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3D 프린팅과의 연계적 활동 또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스케치업은 건축, 인테리어, 제품, 기계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스케치업의 기본 기능을 알아볼 건데요. 이 1시간의 수업을 듣게 되시면 스케치업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간단한 결과물을 제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시간 동안 쉽고도 3D 구현이 자유로운 스케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스케치업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으로서 간편한 화면 구성으로 누구나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 V-Ray라는 플러그인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V-Ray라는 플러그인은 사실에 가까운 결과물을 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스케치업으로 작업한 결과물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스케치업의 화면 구성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화면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앞으로 1시간 동안 제가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귀로 쉽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화면 구성은 잘 익혀 주도록 해야 돼요. 일단 먼저 보시면 상단에 풀다운 메뉴라고 해서요. 파일, 에디트, 뷰 등등 이 부분을 풀다운 메뉴라고 해요. 이 풀다운 메뉴는 클릭하시면 하위 메뉴가 뜨게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파일에 보시게 되면 오픈, 그 다음에 세이브, 프린트 등등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툴바, 여기 이 부분이 툴바 도구 상자 부분이에요. 스케치업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도구들, 툴을 아이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가운데 부분이 드로잉 에어리어라고 해서 작업 영역이다 라고 하게 돼요. 우리가 3차원의 결과물을 만들 거다 라고 할 때 이 드로잉 에어리어 작업 영역에다가 만들어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운데 보시면 여자분 한 명이 서 있죠. 베이스 모델, 기본 모델이라고 해서 얘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다른 대상을 그릴 거야 비교를 해서 크기를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비교 대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건물을 하나 올릴 거야, 의자를 하나 만들 거야, 가구를 하나 만들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대략적인 사이즈를 지정할 때 이 베이스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얘에 비례한 크기로 어림잡아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베이스 모델은 매 버전마다 다른 형태로 나와요. 어떤 땐 남자분이 나오기도 하고 남자분도 약간 젊은 분, 그 다음에 나이가 있으신 분 전체적인 스타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도 보시면 어느 때는 백인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처럼 어느 때는 약간 흑인 계열이 나오기도 해요. 보시면 이 베이스 모델은 스케치업에 있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서 매 버전마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새 버전이 나올 때마다 이 베이스 모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게 되면 여기 스테이터스 바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상태 표시줄 이 아래쪽을 말하게 돼요. 현재 지금 어떤 작업이 되고 있는지 내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이 스테이터스 바 상태 표시줄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게 되면 이 트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상단에 있는 도구 상자 말고선 내가 재질을 줄 거야 또는 컴포넌트라는 거를 제작할 거야 또는 스타일이라는 거를 적용할 거야
그림자를 설정할 거야 라고 할 때 오른쪽 트레이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트레이는 보시면 뭐 엔터티 인포, 매터리얼, 컴포넌트 등등 해서 여러 종류가 이곳에 다 집합이 돼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얘는 메저먼트라고 해서 VCB, 치수 입력 창이라고 해요. 밸류 컨트롤 박스를 줄여서 VCB라고 부르게 되고요. 치수 등등을 입력을 하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화면 구성이 스케치업은 비교적 간단해요. 다른 3D 프로그램에 비해서 간단하기 때문에 상단에 메뉴, 툴바, 작업 영역, 오른쪽 트레이, 오른쪽 하단에 VCB 요것만 알고 계셔도 그렇게 크게 작업하시는데 문제가 안 돼요. 일단은 우리 그러면 뷰 툴바라는 것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스케치업을 먼저 실행을 해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바탕화면에 보시면 스케치업 아이콘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스케치업이 실행이 돼요. 아무래도 3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얘가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따닥 더블 클릭해서 화면 보시면 처음에 스타트업 창이 뜨게 돼요. 시작하는 대화 상자가 하나 뜨게 되는데요. 여기 파일 부분에서 Create New Model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형식의 파일을 열어라 라고 해요. 심플이 있고요. 심플도 단위에 따라서 인치와 미터가 있고요. 아키텍처럴 인치, 아키텍처럴 밀리미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단위에 따라서 여러 개의 형식이 있다. 일단 우리는 주로 밀리미터 단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스케치업을 주로 사용하는 분야가 건축 인테리어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아키텍처럴 밀리미터 예로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이렇게 스케치업이 시작이 되고요. 처음엔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베이스 모델 있고 상단에 툴바, 오른쪽에 트레이, VCB 있는 거 보일 텐데요. 자, 나는 여기에서 왼쪽에 라지 툴셋이라고 해서 상단에 있는 메인 툴바에 있는 애들보다 좀 더 많은 툴들이 있는 라지 툴셋이라는 거를 꺼내 보도록 할 거예요. 라지 툴셋을 꺼내 주시려면 여기 메인 툴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메인 툴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시게 되면 라지 툴셋이라는 거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 라지 툴셋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라지 툴셋 나오게 되고요. 상단에 있는 요 바 움직여서요.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도킹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저는 해상도 때문에 얘가 도킹이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원하는 위치에 도킹을 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라지 툴셋이라고 해서 상단에 있는 메인 툴바보다 조금 더 많은 툴들이 나오는 거, 저는 주로 이 왼쪽에 있는 라지 툴셋을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꺼내 주도록 하고요. 일단 교환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 뷰 툴바라고 해서 말 그대로 뷰 시점을 선택하는 툴바가 있어요. 보시면 아이콘이 6개가 있는데 순서대로 ISO, 탑, 프론트, 라이트, 백, 레프트예요. ISO는 자유각도를 가진 뷰라고 해서 지금 이 아이콘 보시는 것처럼 자유각도, 내가 원하는 각도, 보통 기본적으로 앞면, 오른쪽 면, 윗면이 동시에 보이는 120도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탑은 위에서 바라본 뷰, 프론트는 앞에서 바라본 뷰,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바라본 뷰, 백은 뒤에서 바라본 뷰, 레프트는 왼쪽에서 바라본 뷰를 뜻하게 돼요. 스케치업 화면 보시면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은 화면이 하나예요. 보통 다른 3D 프로그램은
뷰포트라는 게 있어. 이 뷰가 뭐 2개, 4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은 이렇게 하나로 설정이 돼 있어서 내가 시점을 돌려가는 그 뷰 툴바를 꺼내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뷰 툴바를 꺼내는 방법은 여기 상단에 있는 메인 툴바에서요. 마우스 우클릭해서요. 뷰 툴바 보시면 아래로 내려오셔서 여기 뷰 보이시죠?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뷰 툴바를 꺼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원을 하나 그려보고서 뷰 툴바로 시점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원 요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얘를 돌출을 시켜준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ISO 첫 번째 ISO 뷰가 선택이 돼 있어요. 비교하기 위해서 박스 하나 더 그려볼까요? 박스를 하나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박스를 그리고 비교가 조금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일단은 요렇게 박공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ISO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면, 오른쪽,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3개의 뷰가 다 동시에 보이는 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탑이죠? 클릭하시면 탑, 위에서 본 거. 그 다음에 프론트는 정면, 그리고 라이트는 오른쪽 면, 그리고 백은 뒷면, 그리고 레프트는 왼쪽에서 본 거예요. 보시면 지금 일단 얘네들은 3차원의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시점을 돌릴 때마다 보이는 면이 틀린데 여러분들 지금 돌리면서 보셨겠지만 어떤 뷰든지 간에 베이스 모델은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얘는 3D 형상이 아니에요. 2D 형상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시점을 돌릴 때마다 계속 나에 맞춰져서 돌아간다. 똑같이 얘는 계속 나를 보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뷰 툴바를 확인해 봤고요. 다시 교환을 보시면 이번에는 드로잉 에어리어 방식이라는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시점을 돌리면서 약간 이상하다라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뭐냐면 정면을 볼 거예요. 프론트 정면을 볼 건데 정면을 봤더니 분명히 나는 이 박공 형태의 집 모양의 얘를 정확히 앞면과 뒷면을 똑같이 사이즈 맞춰서 그렸는데 옆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 뷰로 돌릴 거야, 그 다음에 뒤로 볼 거야 해도 보시면 크기가 분명히 사이즈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이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얘가 바로 보기 형식 때문에 그래요. 다시 교환을 보시게 되면 드로잉 에어리어 방식은 내가 이 뷰를 어떻게 볼 건지 뷰의 보기 방식을 설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단 메뉴 카메라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두 가지 보시면 돼요. 패러럴 프로젝션과 퍼스펙티브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패러럴 프로젝션은 원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가상의 3차원 뷰를 말하게 되고요. 퍼스펙티브는 원근법을 적용한 사실에 가까운 뷰를 말하게 돼요. 원근법이라는 거는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이는 방식을 원근법이라고 해요. 우리 사실에서의 이미지는 사실에서의 우리의 시점으로 보게 되면 이 원근법이 적용이 돼서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작게 보여요. 그게 사실에 가까운 보기 형식인데 기본적으로 이 스케치업에서는 퍼스펙티브가 선택이 돼 있어서 아까 우리 스케치업 화면에서 시점을 돌려도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크기인데 가까이 있어서 얘가 크게 보이고 뒤에 있는 거는 작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되긴 되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동일한 크기로 작업을 했는지 동일한 사이즈로 작업을 했는지 구분이 잘 안 가. 자꾸 헷갈려 라고 하실 때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작업을 해서 내가 동일한 사이즈는 동일하게 보다가 나중에 최종 결과물을 볼 때는 사실에 가까운 시점으로 봐야 되니까 퍼스펙티브로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한다고요? 상단에 카메라 메뉴에서 기본 퍼스펙티브 원근법이 들어간 애가 선택이 되어 있는 애를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떤 뷰던지 간에 같은 크기는 같은 사이즈대로 보인다. 그리고 내가 얘를 원근법이 적용이 된 퍼스펙티브로 하게 되면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내 눈에 다른 사이즈로 보인다 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저는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원근법을 빼고 작업을 하도록 할 거고요. 드로잉 툴바를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기 도구들이 있는데요. 이 드로잉 툴바 보시게 되면 지금 직선, 자유곡선, 사각형, 회전사각형, 원, 폴리건, 그리고 아크 호, 그 다음에 호를 그리는 방법 두 가지, 2포인트, 3포인트, 파이라고 해서 면이 생기는 호까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한 번씩 그려보면서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스케치업 화면에서 연습을 해볼 건데 내가 일단 이렇게 그려놨어. 그러면 요거를 지우고 나는 작업을 할 거야? 아니면 새 파일을 열어줄 거야? 상단에 있는 메뉴 파일 들어가셔서 나는 새로 열어줄 거야. 뉴 들어가서 이거 일단 저장 안 할 거니까 안 할 거야. 해서 이렇게 새 파일 열어줬고요. 새 파일 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만약에 내가 다른 형식으로 열어줄 거다 그러면 파일, 그 다음에 뉴 템플릿 선택해서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 템플릿 선택하기 원하는 단위나 원하는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줬고요. 상단의 뷰 툴바는 늘 사용하는 애이기 때문에 꺼내놓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도킹을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메인 툴바가 필요 없다면 메인 툴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얘를 닫기 눌러서 사용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뷰를 꺼내 놨고요. 일단 나는 드로잉 툴바라는 거를 꺼내 줄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메인 툴바 있던 이 빈 공간에서 우클릭 여기에 드로잉 선택하시면 드로잉 툴바가 열리고요. 얘 실은 왼쪽에 라지 툴셋 보시면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비슷한 성격끼리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두 번째 칸 보시게 되면 여기에 다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일단 그려보도록 할 건데 지금 제가 화면을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시점이 바뀌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시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는 제가 마우스에 있는 휠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시점을 바꿔준 거예요. 마우스에 있는 휠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시점을 바꿔준 거고요. 만약에 나는 탑에서 그릴 거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탑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원근법을 뺄 거야. 카메라에서 패러럴 프로젝션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동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왼쪽에 손바닥 모양의 아이콘 펜이라고 해서 화면을 이동하는 펜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손바닥 뜨면서 이렇게 화면 이동해 주실 수가 있어요. 화면 이동해 주시고 이제 라인이라는 애로 직선을 그려볼 거야. 라인 클릭해 주시고 클릭 하시면 이렇게 라인이 생겨나는 거 보이실 거예요.
다 했으면 ESC 눌러주시면은 다 그려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내가 여기에서 라인으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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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첫 번째 점으로 돌아와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선 4개와 그 다음에 가운데 면이 생겨난 거 보이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은 내가 닫혀있는 클로즈 상태의 도형을 그리게 되면 선과 그리고 그 닫힌 공간에 면이 생기는 구조예요. 자동으로 생기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선들과 면은 다른 객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네 전체가 하나가 아니고 전혀 다른 객체. 그래서 내가 면만 선택해서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줄 수도 있고요. 선을 원하는 거 하나 클릭 선택해서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줄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라인으로 내가 직선을 그리고 동시에 면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라인 들어가서 라인 그리실 때 보시면 이렇게 그리다가 어떻게 빨간색 줄 그리고 초록색 줄 그리고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파란색 줄이 잡힐 때도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은 3차원의 공간이기 때문에 가로, 레드축, 빨강축, 그 다음에 세로, Y축, 그린축, 그 다음에 Z, 블루축, 파랑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R, G, B, 축, X, Y, Z 축인데 그 축에 자동으로 이렇게 직교 모드라는 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로 설정하는 필요가 없이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색깔에 맞춰서 구분해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선택해서 딜리트 하나 선택해도 되고 드래그해서 선택해도 돼요. 딜리트 누르면 지워진다 라는 거 확인이 돼요. 이번에는 프리핸드를 그려보도록 할 건데 말 그대로 자유곡선인데 얘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프리핸드 들어가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가 자유곡선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렉탱글 사각형이죠. 자, 렉탱글 들어가서 클릭해서 사각형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사각형이라는 도구 하나를 사용해서 한 번에 그렸지만 선택할 때 보시면 이렇게 각각 선과 면 분리가 돼서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사각형을 그릴 거야. 이렇게 시점을 돌려놓고 사각형을 그릴 거야. 마우스 이렇게 아무리 움직여도 이 X와 Y, 레드와 그린축 평면에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세워져 있는 지금 이 XY 평면 말고 다른 면에다가 사각형을 그리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로테이트 렉탱글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로테이트 렉탱글 선택해 주시고요. 중심 찍고 원하는 방향으로 각도기를 세워 주시는 거예요. 중심에서 드래그해서 원하는 면으로 이렇게 각도기를 세워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 그려 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얘는 이제 새로 생겨난 툴이에요. 새로 생겨난 툴인데 이거를 쓰실 줄 아시려면 일단 로테이트라는 명령어를 배우셔야지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다라는 것만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에는 원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원을 그릴 거야 라고 하시면 서클 들어가서 중심 찍고 원하는 반지름 값 땅 찍어서 그려주시면 돼요. 원하는 반지름 값을 내가 정확히 수치로 입력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제가 VCB라고 했었죠? 이 VCB 창을 잘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원 그릴 거야. 서클 들어가서 중심 찍고 그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오른쪽 하단의 VCB에 레디어스 반지름이라고 바뀌면서 1000 얼마 하면서 지금 내가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나는 정확히 1000mm짜리 그릴 거야 라고 하시면은 1000 바로 키보드에서 1000 타이핑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반지름값 1000mm짜리인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VCB는 내가 키보드에서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거기 VCB에 타이핑이 돼서 원하는 치수값을 입력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폴리건 다각형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엔곤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이 폴리건은 삼각형, 사각형, 5, 6, 7, 8, 9, 십각형 등등 통틀어서 다각형, 그 다각형을 그리는 도구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폴리건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VCB 보시면 사이드의 개수 몇 개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6개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변의 개수가 6개, 그러면 육각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삼각형 그릴 거야. 그러면 폴리건 선택해 주시고 사이드의 개수 기본값이 6개인데 바로 3! 키보드에서 3 타이핑 엔터 눌러서 사이드의 개수 3개로 바꿔주시고 중심 찍고 원하는 R값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돼요. 오각형 그릴 거면은 폴리건 툴 선택해 주시고 오각형 사이드의 개수 5개 엔터 중심 찍고 원하는 R값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오각형이 그려져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크를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아크라는 거는 보시면 아크, 2포인트 아크, 3포인트 아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크라는 거는 원의 일부를 말해요. 우리말로 하게 되면 호, 서클의 일부를 말해요. 그래서 그리는 방법은 공식에 따라서 이제 그리는 치수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얘 첫 번째는 아크라고 해서 중심 찍고 시작 찍고 끝점 찍는 거예요. 그래서 찍는 점이 틀리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서 한 번씩 그려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크는 이렇게 호, 선만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파이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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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중심, 끝점 찍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크 나오고 반지름선 2개 나오고 면도 나오는 이런 파이의 형태가 나오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드로잉은 이제 2D 툴이라고 해서 그리기 툴들이 모여있는 툴바다 여기 라지 툴셋에서 선택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도록 하고요. 교환해서 이번에는 3D 도형으로 모델링하는 툴 중에 푸시풀이라는 애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푸시풀은 우리말로 하면 돌출이라고 해서 면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방향을 지정한 후에 VCB에 돌출 값을 입력해서 정확한 3D 도형을 그려주는 도구예요. 밀고 당기기, 한글말로 하게 되면 밀고 당기기죠. 그래서 얘를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스케치업에서 뭐를 그려볼 거냐면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사각형, 렉탱글 들어가서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바로 이렇게 면 생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렉탱글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어떻게 돼 있어요? 렉탱글 툴이 선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객체를 선택하는 선택 툴이라는 애 좌측 상단에 보시면 셀렉트 툴이라고 해서 이 선택 툴이라는 애를 클릭하시게 되면 객체를 선택하는 선택 툴로 바뀌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또는 많이 사용하는 애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툴을 사용하다가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선택 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바라는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지금 렉탱글을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면이 생겨났어요. 면이 있으면 내가 이 면을 3차원의 형태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푸시풀, 우리 아까 확인했었던 이 푸시풀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푸시풀 클릭해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면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주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면이 선택이 돼요. 원하는 면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돌출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얘가 푸시풀이에요. 쉽죠? 다시 되돌아가 볼게요. 컨트롤 Z 되돌아가기 해서 다시 푸시풀을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돌출을 시키는데 오른쪽 하단에 V12 확인해 보시면 디스턴스라고 해서 돌출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길이값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나는 여기에서 정확히 1500mm 돌출을 시킬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 푸시풀로 쭉 당겨 주시고 원하는 길이값 디스턴스 1500 타이핑 엔터 눌러주시면 원하는 길이값으로 푸시풀 돌출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이게 푸시풀이에요. 돌출, 면을 선택해서 돌출시켜서 3차원의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교환해 보시면 move 이동시키는 명령어가 있어요. move 이동시키는 툴은 일단은 어디에 있는지 나는 확인해 볼 거야. 어디에 있어요? 푸시풀 왼쪽에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일단은 저는 요거 전부 다 선택해서 딜리트 해줄 거고요. 탑뷰로 본 다음에 라인 요렇게 하나 그렸어요. 나는 얘를 이동할 거야. 그러면 요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무브 툴을 사용해서 원하는 점 클릭,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 원하는 다음 위치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기준점 클릭, 다음 점 클릭, 기준점 클릭, 다음 점 클릭해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은 먼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선택 툴로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명령어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간단하죠? 간단한데 내가 여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동하면 복사가 되고 복사할 때 V12에 곱하기 3을 입력하면 같은 간격으로 3개의 오브젝트가 복사가 되고 슬러시 3을 입력하면 이동한 간격을 3개로 분할하면서 오브젝트가 복사가 된다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다시 스케치업에서 내가 얘를 어떻게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 무브로 이동을 할 건데 이때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눌렀더니 이 마우스 옆에 더하기 모양 생기면서 기준점 클릭, 다음 점 클릭했더니 복사가 됐네 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일단 하나 이렇게 복사하고 키보드에서 곱하기 별, 그죠? 곱하기 별, 그 다음에 3 V12 현재 보시면 입력이 되는 거 보이시죠? 별 3 엔터 눌렀더니 똑같은 간격으로 아까 복사한 거 포함해서 하나, 둘, 세 개의 복사본이 더 그 방향으로 생긴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번에는 얘를 무브 컨트롤 누르고 클릭 이만큼 거리를 두고 하나 복사를 한 다음에 슬러시 나누기 3 입력하고 엔터 눌렀더니 자 이렇게 첫 번째 복사본 사이에 얘를 포함해서 동일한 간격으로 하나, 둘, 세 개의 복사본이 나누어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스케치업에서는 무브에서 내가 컨트롤 키 누르고 곱하기 3 나누기 3 해서 동일한 간격으로 복사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이럴 수도 있겠죠.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렉탱글을 그려서 얘를 복사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면 하나만 선택하고 무브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서 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면은 선이 있어야 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면과 선이 복사가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선 하나만 선택하고 무브 컨트롤 복사 하게 되면 그 선만 복사가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면과 선을 동시에 내가 선택을 해서 복사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면을 선택하면 그 면을 이루고 있는 선들 자동으로 복사가 되고 선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좀 어려워. 그러면 저는 주로 이 방법을 써요. 따닥 더블클릭 따닥 더블클릭 하시게 되면 면을 따닥 그 면과 선이 동시에 선택이 돼요. 한번 제가 얘를 어떻게 3차원의 형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푸시풀로 돌출을 시켜서 육면체 그렸어요. 자, 정면에 해당하는 면에서 한 번 클릭했을 때는 면만 선택이 됐고 따닥 두 번 클릭했을 때는 그 면과 걔를 이루는 선들 같이 선택이 된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서 내가 빠르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트리플 클릭할 거예요. 면을 선택할 건데 트리플 클릭 따다닥 따다닥 했더니 어떻게 걔에 연결되어 있는 면, 선 전체 도형이 다 선택이 된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면을 한 번 클릭했을 때 따닥 더블 클릭 트리플 클릭 따다닥 했을 때 선택이 되는 범위가 틀리다 라는 거 확인이 될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무브를 사용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복사할 수도 있고 복사할 때 여러 개 할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로테이트 회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스케치업에서 처음 시작하실 때 로테이트 회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이 로테이트는 중심점에서 센터 포인트에서 드래그를 해서 회전의 축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스케치업 화면이고요. 일단 저는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는데 일단 선과 면을 다 선택할 거야. 따닥 더블 클릭해서 선과 면을 다 선택을 했고요. 로테이트 할 거예요. 로테이트는 무브 아래에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무브 아래 로테이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각도기 모양의 아이콘이 로테이트 아이콘이에요. 나는 일단 얘를 회전시킬 건데 중심을 어디로 할 거야? 전체 이 원의 중심에다 할 거야. 그러면 센터 이렇게 자석처럼 탁 갖다 붙는 스냅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사용해서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여기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니까 제가 거리를 살짝 두고 자 처음에 기준점을 어디에다가 이쯤에다가 클릭해서 회전의 중심점 클릭 지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현재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위쪽에 있으니까 위쪽에서 현재 각도를 지정하고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여서 얘를 어디에다 회전할 거야? 회전시켜서 이 위쪽에 있는 애를 오른쪽에다 놓을 거야. 원하는 위치 잡아서 클릭해서 회전을 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할게요. 원하는 회전의 중심점, 현재 위치 클릭, 그 다음에 그 다음 위치 클릭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켰는데
현재 지금은 이 XY 평면, 레드와 Y축으로 이루어지는 요 평면에서만 회전을 하고 있죠. 나는 얘를 현재 이렇게 XY축에 눕혀져 있는 애를 세워줄 거예요. 정면이나 또는 우측면에다가 세워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로테이트의 회전축, 이 각도기를 세워주셔야 돼요. 어떻게 세워주냐? 일단은 원하는 중심을 잡아요. 나는 여기에다가 할 거야. 중심을 잡는데 클릭이 아니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는 거예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각도기가 세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각도기 이렇게 세워졌어. 근데 지금 제가 일부러 축을 맞춰서 레드 축에 맞게끔 각도기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띄고 현재 얘가 어느 쪽에 있어? 각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있어요. 현재 각도 오른쪽에서 클릭, 얘를 새로운 각도 어디에다가 이렇게 Z축, 블루축에다가 세워줄 거야. 클릭하시면 세워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축을 바꿔서 이번에는 대충 이쯤에다가 중심을 잡을 거예요. 이쯤에다가 중심을 잡을 건데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이렇게 앞으로 당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각도기 어떻게 세워졌어요? 그린축으로 세워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세워주고 현재 얘가 오른쪽 방향에 있는데 클릭 이렇게 Z축 방향으로 돌려줄 거야. 블루축 클릭해 주게 되면 우측면으로 맞게 세워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됐나요? 로테이트를 쓰실 때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축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방향으로 세워주면은 축이 세워져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로테이트, 스케치업에서 처음에 로테이트를 힘들어 하세요. 로테이트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스케일과 옵셋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 말 그대로 스케일은 확대 축소, 옵셋은 간격 복사. 근데 확대 축소할 때 스케일을 쓸 때 컨트롤 키를 누르면 오브젝트의 중심을 기준으로 확대 축소가 되고 시프트 키를 누르면 가로 세로로 비율이 바뀐다 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보죠. 요거 일단 지울게요. 요것도 지워주고 탑에서 사각형을 요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 다음에 따닥 더블 클릭해서 선과 면 선택하고 스케일, 로테이트 밑에 있는 스케일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 점 나타나요. 내가 원하는 점 잡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그쪽이 확대나 축소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반대편 대각선 점이 기준이 돼서 걔를 기준으로 해서 확대 축소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심을 기준으로 확대 축소가 되고 기본적으로 확대 축소는 가로 세로 정비율이죠. 원래 비율대로 가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Shift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가로 세로 비율 Shift 누른 상태예요. 가로 세로 비율 변경이 되면서 확대 축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별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옆에 옵셋, 간격 복사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애 선택해주고 옵셋 들어가서 이렇게 가장자리 엣지, 가장자리 선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바깥쪽이나 가장자리 선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간격 복사가 되면서 선이 생겨나고요. 그죠? 면이 생기고 면이 생기고 면이 생기고 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면과 선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됐나요? 이게 옵셋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옵셋이라는 편집 명령을 알게 되면 웬만한 형태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모델링하는 툴 중에 푸시풀만큼 강력한 툴이 Follow Me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게 되면 따라가기 툴이 있어요. 스케치업에서 이 Follow Me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단면 오브젝트가
경로 오브젝트를 따라가면서 3D 모델링 3차원 형태를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일단 한번 볼게요. 내가 여기에서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사각형에서 이 모서리들을 둥글게 처리를 해주고 싶으면 아크 있죠? 아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려요. 아크, 투포인트 아크로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려줘요. 아크를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려주시면 아크가 그려지면서 면이 분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코너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선과 면 딜리트, 코너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선과 면 딜리트해서 이렇게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드러운 코너를 가지고 있는 도형을 일단 그렸고, 이번에는 원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 원을 나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정면에 지금 방향으로 봤을 때 레드축과 Z축의 정면에 세워서 그릴 거예요. 근데 바로 세워서 그리는 게 안 되니까 저는 원을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얘를 로테이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축을 레드축으로 세워서 이렇게 정면에 맞게끔 로테이트를 시켜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너무 크다 싶으면 스케일 사용해서 줄여주시면 되겠죠. 줄여주고 나는 얘를 무브 사용해서 중심 어디에 있어요? 여기 센터죠. 센터 클릭해서 여기 코너 만든 부분에서 엔드 포인트 끝점 잡혀요. 지금 잡히는 엔드 포인트는 이 아크 모서리의 둥근 아크의 엔드이자 뒤에 있는 라인의 엔드 포인트 끝점이에요. 거기에다가 탕 하고 갖다 놨어요.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솔직히 이 가운데 면은 없어도 돼요. 얘는 헷갈리니까 딜리트해서 지워주면 이렇게 선들이 있고요. 선이 있는데 여기 연결이 제대로 안 됐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연결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은 이렇게 딜리트해서 지워주고요.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면이 있어요. 내가 먼저 경로값이 되는 선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Follow Me 툴을 선택을 한 다음에 단면 오브젝트 면이 있는 이 단면을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먼저 선택한 경로값을 내가 선택한 단면이 따라가면서 3차원의 형태를 만드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면이 이쯤에 있을 거예요. 아까 내가 이쯤에서 만들었죠? 근데 일단 지금 속이 어떤지 겉에 있는 겉면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보기 형식을 좀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상단에 있는 메인 툴바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게 되면 여기에 툴바 이름들이 뜨는 거 확인이 되죠. 여기에 스타일이라는 툴바를 꺼내 주시면 요게 스타일이라는 툴바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뒤에서 두 번째 쉐이드 위드 텍스처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재질을 입히면 재질이 보이는 보기 형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뭐예요?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엑스레이처럼 반투명하게 면이 반투명하게 처리가 돼서 속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작업한 그 경로값의 객체는 속에 살아있는 거 보이실 거고 단면은 지금 Follow Me 되면서 없어진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얘가 모델링이 됐는지 그 다음에 형체를 잘 알 수 없을 때 엑스레이 모드로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 다시 끄시면 이렇게 나는 면을 쉐이드 상태로 면이 투명하지 않은 반투명하지 않은 완전 불투명 상태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한 Follow Me 툴을 사용하시고 아까 푸시풀을 사용하시면 웬만한
객체는 웬만한 형태는 다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follow me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그룹 설정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룹 설정이라는 거는 일단 왜 하는지부터 볼게요. 네, 요거 다 지워주도록 하고요. 요것도 지워주도록 하고요. 필요 없는 거 지워요. 다 지워주도록 하고,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푸시풀 사용해서 돌출을 시켜서 보면 선은 선대로, 면은 면대로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정면 위에다가 사각형을 그려요. 온 페이스 떴을 때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잖아요. 면 위에다가 사각형을 그렸기 때문에 그 사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면이 분할이 된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나는 이렇게 분할시킬 게 아니고 그 면, 기존 면 살리고 그 위에다가 사각형을 그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작업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그룹 설정을 해요. 일단 그룹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그룹은 일단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 확장 메뉴를 띄우게 되면 거기에 Make Group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나는 확장 메뉴에서 Make Group을 선택하게 되면 그룹 형태가 돼요. 그룹 형태라는 건 트리플 클릭, 마우스 우클릭, Make Group 하나로 선택이 된다는 얘기죠. 선과 면이 각각 분리가 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로 선택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하나예요. 그룹이라는 하나의 애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선택을 할 때도 클릭해서 한 번에 쉽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 위에다가 렉탱글 그릴 거야. 렉탱글 이렇게 그려도 그룹 바깥에다 그린 거기 때문에 얘 분리가 안 된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분리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룹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기존 객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선택할 수 있고, 그 위에다가 작업을 해도 그 전에 그룹의 형태에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룹으로 작업을 해도 내가 편집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에디트 그룹으로 편집을 하고, 그룹을 내가 해제할 거다, 그냥 일반 객체로 오브젝트를 남겨둘 거야 할 때는 익스플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얘네들은 어디에 있냐면 이미 그룹으로 만들어진 애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메뉴를 띄우면 에디트 그룹, 익스플로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에디트 그룹은 말 그대로 편집. 에디트 그룹 해주시게 되면 그룹 안에 들어와서 그룹 안에 있는 애만 선택이 되고, 내가 얘를 우클릭, 익스플로드 하게 되면 분해가 돼서 더 이상 그룹이 아닌 애로 각각 객체가 선택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됐나요? 트리플 클릭해서 원하는 애들 선택해 주시고 우클릭, 메이크 그룹해서 작업을 하고 편집할 거야. 우클릭, 에디트 그룹해서 원하는 대로 편집해 주시고, 빈 공간, 그룹 바깥에 빈 공간 클릭해서 이렇게 그룹 편집 상태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거의 되게 작업을 하실 때 스케치업에서는 작업하고 그룹으로 만들고 작업하고 그룹으로 만들고 그 반복된 작업을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다시 교환 보시면 컴포넌트라는 애가 있어요. 그룹하고 비슷한 듯 하지만 컴포넌트라는 게 있는데, 얘는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긴 하나 저장이 돼요. 그 덩어리가, 그 형태가 따로 저장이 되는 형식이에요. 오토캐드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오토캐드에 있는 블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름, 그 덩어리의 이름을 내가 부여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얘는 그룹이고요. 오른쪽에다가 푸시풀 사용해서 이렇게 돌출을 시켜주고 위에 중간에 미드 포인트 연결해서 라인 그리면 분리가 되겠죠. 이 라인을 무브 사용해서 기준점 잡고 Z축으로 올려주면 걔가 올라가면서 얘네들은 면을 분리하면서 만든 애기 때문에 이렇게 박공 형태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얘를 트리플 클릭해서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메이크 그룹이 아니고 메이크 컴포넌트라는 걸로 만들어 줄 거야. 컴포넌트 선택해요. 그러면 컴포넌트 대화 상자가 뜨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디파이네이션에서 이름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 버전에 따라서 여기에 네임이라고 뜰 때도 있어요. 예전에 네임이라고 떴는데 아무튼 이름이에요. 자, 이름 들어가서 내가 박공집이라고 설정을 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디스크리션은 설명인데 굳이 설명 필요 없으니까 얘는 그냥 공란으로 놔두고요.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Replace Selection with Component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 얘를 컴포넌트라는 걸로 저장을 할 건데 화면에 그려놓은 애도 컴포넌트로 바로 변환을 시켜줄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나는 화면에 있는 애도 바로 컴포넌트로 바꿔줄 거야.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해서 Create 눌러주게 되면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은 그냥 그룹이랑 컴포넌트 보면 다를 게 없어 보이죠?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오른쪽에 있는 트레이에서 불필요한 건 접어주고 컴포넌트라는 트레이를 펼쳐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박공집이라는 컴포넌트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얘는 그룹으로 만든 애는 없고 컴포넌트로 만든 애는 컴포넌트 트레이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트레이 보시게 되면 여기 샘플 모델도 여기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내가 지우더라도 컴포넌트는 이 파일 내에 저장이 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컴포넌트 트레이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꺼낼 수가 있어요. 이 박공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어 온 애가 있지만 얘를 트레이에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꺼내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형태를 이렇게 저장을 할 거다라고 하실 때는 컴포넌트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컴포넌트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편집할 거야. 모양을 바꿔줄 거야. 에디트 컴포넌트 들어가게 되면 컴포넌트 편집 창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문을 하나 달아줄 거야. 뭐 예쁜 문 하나 달아줘야지. 아크 들어가서 이렇게 문 하나 달아줄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고선 빈 공간 클릭해서 컴포넌트 편집 모드에서 나가면 컴포넌트는 저장이 돼 있다고 했죠. 하나를 수정하더라도 저장이 된 상태로 다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 화면에 있는 애들 새로 꺼내는 애들도 수정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애들 또는 비슷한 성격으로 똑같은 성격으로 여러 개로 만들어야 되는 애들은 컴포넌트로 저장을 하게 되면 내가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럴 때 컴포넌트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교환을 보시면 3D 웨어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3D 웨어하우스란 스케치업 사용자들이 자신이 만든 모델링을 무료로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말합니다.
3D 웨어하우스는 파일 메뉴에서 3D 웨어하우스, 겟 모델, 쉐어 모델을 선택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유하는 웹사이트예요. 스케치업 모델링, 스케치업에서 작업한 걸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가 3D 웨어하우스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케치업에서 3D 웨어하우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이 컴포넌트에서 검색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상단에 메뉴 있죠. 클릭하면 하위 메뉴가 뜬다고 했어요. 첫 번째 파일 탭에서 파일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면 3D 웨어하우스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작업한 얘를 모델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 파일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걔를 공유할 거면 쉐어 모델인데 일단은 나는 내 거를 공유할 건 아니지만 남의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쉐어 모델을 일단 클릭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얘를 저장을 해야 돼요. 얘 눌러서 바탕화면에다가 대충 일단 저장을 해요. 바탕화면에다가 뭐 대충 저장을 해요. 이름 뭐 연습이라고 해서 저장을 이렇게 해주시면 아무데나 저장을 좀 해볼까요? 문서에다가 해서 저장 이렇게 하시면 3D 웨어하우스 대화 상자가 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 모델을 공유하는 공유창이고요. 일단 공유창 다시 닫아주시면 3D 웨어하우스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죠. 홈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여러 개의 모델들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여러 개의 모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검색할 거야.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하시는데 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양하게 여러 개의 이 컴포넌트를 공유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검색하실 때 영문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의자를 검색할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영문으로 검색하는 게 좀 더 많다고 했죠. 그래서 체어라고 타이핑을 해서 엔터 누르면 여러 형태의 의자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꼭 모델링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재질이 들어간 상태에서도 공유가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 체어, 요 노란색 의자를 공유를 하고 싶다. 나는 받고 싶다 하시게 되면 얘 오른쪽 하단에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지금 얘를 로드할 때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파일에서 이 모델에서 나는 쓸 거다. 다운로드를 받을 거다. 얘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크기에 따라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가 끝나면 자동으로 대화 상자 사라지고 이렇게 마우스 따라 의자 하나 붙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컴포넌트가 어떻게 이 파일 안에 들어온 거 들어오면서 얘는 컴포넌트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컴포넌트 대화 상자에 컴포넌트 이렇게 의자 얘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면상에서 얘를 딜리트 지우더라도 컴포넌트는 이 파일에 이 모델 안에 저장이 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애 드래그해서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스케치업은 내가 원하는 형태가 있어. 그러면 일일이 제작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이 3D 웨어하우스에서 다른 사람이 공유를 해놓은 걸 내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조금 더 쉽게 수정을 조금만 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쉽고 빠르게 공유받아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스케치업의 3D 웨어하우스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재질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매터리얼, 우리말로 하게 되면 재질이라고 해서요.
이 매터리얼 대화 상자는 오른쪽에 기본 트레이에 매터리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 버킷 툴을 클릭하게 되면 매터리얼 대화 상자가 나오고 이 대화 상자에서 색, 이미지 등을 편집해서 재질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스케치업 화면에서요. 일단 불필요한 애들 좀 지울게요. 그리고 박스 얘는 그룹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익스플로드 시켜줄 거고요. 페인트 버킷 툴은 어디에 있냐면 왼쪽에 라지 툴셋 보시게 되면 셀렉트 툴 아래쪽에 페인트 버킷 툴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페인트 버킷 툴 페인트 통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매터리얼 선택이 돼요. 여기 오른쪽에 디폴트 트레이 기본 트레이의 매터리얼이 재질 부분이죠. 보시면 일단 지금 폴더별로 저장이 되어 있는 재질들이 뜨는데 집 모양 인 모델이라는 애를 누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사용이 된 재질 목록 등이 떠요.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의자 하나 가지고 왔었죠. 의자 하나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된 것까지 뜬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거 말고 스케치업에 저장이 되어 있는 다른 애를 가지고 오고 싶다 하시게 되면 여기 인 모델에서 내리마살표 클릭해 주시면 목록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브릭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브릭, 벽돌, 여러 가지 형태의 벽돌 재질들 내리마살표 눌러서 스톤 선택하면 여러 가지 마블 재질들 내리마살표 우드 선택하면 여러 가지 우드 재질들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패턴, 비슷한 성격의 재질들이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될 텐데요. 패턴에서 원하는 패턴을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하면 페인트 통 모양으로 아이콘 바뀌죠. 내가 원하는 면 위에서 클릭하게 되면 재질이 입혀지는 거예요. 내리마살표 이번엔 컬러 단색해 볼게요. 컬러 원하는 컬러 원하는 면 위에서 클릭. 내리마살표 이번에는 타일 원하는 타일 원하는 면 위에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재질을 적용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룹에다 주지 않고 그룹을 익스플로드 그룹 해제하고선 면에다 줬어요. 만약에 내가 이 그룹의 속성을 이어가고 싶다 하게 되면 그룹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 되겠죠. 재질은 기본적으로 그룹이나 콤포넌트에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각각의 면에다가 재질을 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유는 이렇게 패턴이 있는 애들은 내가 패턴 크기를 조절하고 싶어 라고 할 때 면에다가 줘야 패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선택 툴로 원하는 면을 선택하세요. 원하는 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 여기에 텍스처라는 메뉴가 뜨게 돼요. 텍스처라는 메뉴에서 포지션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얘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 모드, 텍스처 편집 모드가 뜨는데 핀이 4개가 있어요. 각각의 핀 마우스 올려놓으면 얘는 드래그, 무브, 얘는 드래그, 로테이트, 얘는 디스톨트, 얘는 스케일이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무브 핀을 선택하시고 클릭하면 핀의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무브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로테이트 할 거면 어떻게 로테이트 핀을 선택해서 이렇게 로테이트 시켜줄 수가 있고요. 로테이트 핀은 스케일 앤 로테이트예요. 로테이트 회전을 하면서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스톨트는 이렇게 왜곡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얘는 스케일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형태로 내가 이렇게 텍스처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면에다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브로 이렇게 원하는 위치, 원하는 크기,
조절을 해서 이렇게 적용해주고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재질을 적용하고 재질을 편집하는 것까지 알아봤어요.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 이 스케치업의 핵심 내용을 다 배운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툴들, 다른 도구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웬만한 형태는 다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교환을 보고요. 우리 이 의자 꼭 이 형태 아니어도 다른 형태로 제작을 해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 의자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그러면 파일 들어가서 뉴 템플릿 다른 형식으로 아키텍처럴 밀리미터 연습 저장 안 할 거야. 아니요. 해서 열어줄 거고요. 작업을 하실 때는 페어럴 프로젝션 원근법을 빼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했었죠. 일단 의자 형태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왼쪽과 오른쪽에 약간 이런 둥근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태로 대략적인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략적인 형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있는 뷰에서 나는 라이트, 오른쪽 뷰, 라이트 뷰로 선택을 하고 원하는 형태 라인 들어가서 일단 얘가 등받이에요. 자, 등받이 그 다음에 좌판 약간 두께가 있으니까 요렇게 그려주도록 할 거고요. 얘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크 들어가서 아크로 이렇게 둥글게 처리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크가 제대로 예쁘게 나오려면 탄젠트로 잡아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탄젠트로 잡아서 아크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죠. 이쪽도 아크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도 아크의 형태로 엔드가 제대로 깔끔하게 연결이 되려면 탄젠트로 잡아주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얘가 지금 보시면 아래쪽이 너무 R값이 작으니까 다시 한번 아크 들어가서 R값 조금 크게 해서 이렇게 그려줄 거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딜리트해서 지워주시는 거죠. 불필요한 부분 여기는 선만 지우면 되겠죠? 이쪽도 이렇게 지워주도록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웃라인 사용해서요. 이렇게 원하는 두께 값을 주도록 할게요. 좀 잘 보이시라고 바깥으로 R값을 조금 크게 주도록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리도 있었죠? 다리도 라인 들어가서 이렇게 다리 그 다음에 이쪽도 다리 높이는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다리 모양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얘는 불필요한 선은 지워주도록 할 거예요. ISO 모드로 다시 돌려주시고요. 일단 왼쪽 면에서 왼쪽으로 시점을 돌려주고요. 푸시풀 사용을 해서 이렇게 프레임 부분을 바깥쪽으로 빼주도록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이 프레임과 방석 나머지 등받이 방석 부분을 다른 객체로 분리를 할 거면 얘를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요거를 선택해서 무브 컨트롤 누르고 하나 이렇게 복사를 해주고 안쪽 면을 딜리트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얘를 트리플 클릭해서 프레임을 마우스 우클릭 그룹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푸시풀 사용해서
등받이와 좌판 부분을 동시에 트리플 클릭, 우클릭, 그룹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이제 탑이나 뭐 프론트나 등등에서 등받이하고 좌판 연결되는 얘를 무브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쯤으로 넣어주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다시 프레임을 팔걸이 부분 무브 컨트롤 누르고 카피해서 이렇게 복사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의자 만들어진 거죠. 재질을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나는 얘랑 똑같은 재질을 적용할 거니까 생각해보면 복사하기 전에 먼저 재질을 주고 복사를 하면 조금 더 편했겠죠. 이미 늦었으니 그냥 하죠. 자, 편집 모드를 들어가요. 선택, 우클릭, 에디트 그룹에서 그룹 편집 모드로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매터리얼에서 얘는 그냥 칼라 줄 거예요. 칼라 들어가서 약간 어두운 계열의 칼라를 주도록 할 거예요. 약간 그레이 톤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할 거예요. 보시면 지금 페인트 버켓 툴로 선택을 하게 되면 각각의 면이 하나씩 선택이 돼요. 그래서 저는 드래그해서 전부 다 선택하고 원하는 컬러 선택하고 클릭해서 한 번에 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룹 편집 모드에서 나와주시고 다시 이쪽 프레임 우클릭 에디트 그룹 들어가서 전부 다 선택하고요. 드래그해서 전부 다 선택 원하는 컬러 클릭해서 전부 다 줬어요. 다시 빈 공간 클릭해서 나와줬고요. 이번에는 여기 가죽 형태로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따닥 더블 클릭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요. 선택, 우클릭, 에디트 그룹 해도 되고 따닥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 들어가신 다음에 약간 가죽 느낌으로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레더 재질 있죠? 레더 재질 들어가서 원하는 가죽 형태. 그래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잘 보이는 컬러로 바꿔주려고 했더니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땐 이렇게 할게요. 일단 하나 줘요. 하나 주고선 에디트 탭으로 넘어가요. 매터리얼에서 에디트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내가 지금 적용한 이 재질의 편집, 수정창이 나타나요. 그래서 컬러 톤을 약간 밝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죠. 자, 나는 얘를 여기에도 주고 여기에도 주고 여기에도 주고 여기에도 주고 각각 하나씩 선택하려니까 오래 걸려. 전부 다 트리플 클릭해서 선택해주고 그 재질 찾기 힘들면 오른쪽에 매터리얼에서 샘플 페인트라고 해서 스포이드 있어요. 스포이드로 이미 적용한 면을 클릭해서 재질을 떠온 다음에 클릭해서 나머지 부분 다 적용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재질이 전부 다 들어가서 의자 하나 만들어진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 그룹 3개를 전부 다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컴포넌트로 만들어 줄 거야. 메이트 컴포넌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컴포넌트 만들기 창,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창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의자, 뭐 가죽 의자 이렇게 해서 가죽 의자로 만들어 줄 거야. 크리에이트, 리플레이스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해주시게 되면 요거 컴포넌트로 자동 변환이 되고 오른쪽에 컴포넌트 트레이 보시게 되면 가죽 의자라는 컴포넌트 생겨난 거 확인이 되시죠? 됐나요? 이렇게 해서 나는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파일을 저장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상단에 파일, 세이브. 지금은 내가 저장이 안 돼 있으니까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나 똑같죠? 세이브 에즈 들어갈 거야 라고 하셔서 여기 문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의자 뭐 연습 파일이라고 설정을 해주고 저장해서 저장을 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서 그 문서에서 이 스케치업 파일을 다시 열어서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스케치업 파일이라는 거는 스케치업에서 다시 열 수 있는 3차원의 파일을 말하고, 나는 얘를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할 거야, 이미지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파일 들어가셔서 익스포트, 내보내기 2D 그래픽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문서에다가 의자 연습 파일 확장자, 원하는 확장자 선택하세요. 저는 JPG 할게요. 호환성이 제일 좋은 거 JPG 익스포트 해서 내보내기 하시게 되면 이렇게 그 폴더 안에 의자 연습 파일 JPG라고 해서 그림 파일 생겨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 스케치업에서 기본 도형하고 3차원으로 만들고 재질 적용하고 컴포넌트도 만들고 저장하고 그림 파일로도 만들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본 거예요. 스케치업은 3D 프로그램 중에서 쉽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쉽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3D 작업을 할 거야 라고 할 때 가장 쉽게 접근을 해서 빠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운 툴만으로도 연습을 하시게 되면 웬만한 모델링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연습을 하고 응용도 좀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밖에도 뭐 줄자도구 컨스트럭션, 축도구, 엑시스, 그 다음에 문자를 입력하는 뭐 3D 텍스트 등등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간단히 사용하는 방법을 검색을 해 보셔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툴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스케치업 2021 1시간의 기본기 익히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